안녕하세요. 입시를 보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26 입학전형 시행계획 대학교는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입니다. 내년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의 주요 3위 변경점을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뭐 학교폭력 조치사항 뭐 당연히 들어가는 거니까 그걸 빼고 나면은 가장 좀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내년의 변경점은 이제 수능 최저에서 이 학생부 교과의 수능 최저에서 필수 과목이 폐지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 말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되는 게 뭐냐면, 실제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시행 계획안을 보시면 이제 전형에서 이른바 이 서류형만 존재하실 거예요. 그런데 실제 올해 25 수시 모집 요강을 보면은 이미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서류형과 면접형이 생겨서 면접형이 신설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시행계획안에서는 내용에 공개가 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대처럼 시행계획안을 만들고 나서 그 이후에 좀 급격하게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에서 여러 가지 전형적인 부분들이 좀 조정이 됐다라는 점, 이 점을 미리 좀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적어 놨고요. 우선 첫 번째로 이제 교과 전형,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라고 하고 올해 기준에서 513명 모집을 했고요. 내년에는 일단 5명이 늘어나는 518명입니다. 자격 요건 기준에서는 올해는 2024년 2월 이후, 내년에는 2025년 2월 이후 졸업 혹은 예정자까지 교과 100% 전형이고, 교과 반영 같은 경우에는 국수, 영, 사가, 한 전 과목을 뭐 인문계열, 자연계열 상관없이 전체 모집 단위가 동일하게 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공통 일반이 80%,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이 20%. 이제 수능 최저의 이제 변경점이 있어요. 아무래도 올해까지는 가장 중요한 게 인문 상경계열 기준에서는 국수 0 탐구 한 과목 기준에서 2합 7이었고 자연계열이 국수 0 과학이었어요. 근데 요게 내년부터는 싹 바뀌죠. 자연계열도 그냥 사탐 혹은 과탐 둘 다 인정해준다. 그래서 요 부분이 바뀌었다라는 거, 요거 기억을 해주시고, 약학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탐 한 과목이었어요. 근데 내년부터는 탐구 한 과목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게 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뭐 올해도 사탐런 얘기를 하는데, 아마 내년에는 사탐런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현역생 기준해서 말씀드리지만 정시까지 가는 학생들의 숫자가 아주 많지 않습니다. 현역생 기준으로 대부분이 재수생들이에요. 아니면은 현역생 중에서 정시까지 가는 경우에는 주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대치동 8학군, 그리고 이제 몇몇 교육 특구 지역, 아니면 수능에 되게 특화되어 있는 지역들, 이런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아니면은 우리 평범한 일반고 학생들 기준에서는 솔직히 정시까지 가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확률상 수시보다 더 좋은 대학을 갈 가능성이 많지 않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일단 뭐 수능 공부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이 3학년 1학기까지도 수시에다가 포커스를 잡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정시 위주의 공부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유리한 조합의 상황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한 상황을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은 과탐보다는 사탐을 선택하는 게 자연계열 입장에서도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올해 이미 사탐론을 통해서 사탐의 전체적인 규모가 한 4만 명 이상이 증가했잖아요. 내년에도 아마 비슷한 상황 아니면 더 많을 거예요. 왜냐면 내년이 이 07년생이에요. 이른바 황금돼지띠에 이제 태어난 아이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내년 고3 자체 인원이 많아. 거기에 이제 재수생들까지 들어오게 돼버리면은 어마어마한 숫자일 수밖에 없죠. 실제로 올해보다 내년에 아마 수능을 보는 학생 숫자가 더 많고, 수시 정시에서 지원하는 학생들의 규모가 아마 최근 한 10년 사이에 가장 많은 인원이 이제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경쟁률이 매우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지금 또 하나 걸려있지 않습니까? 현재 상황에서 이제 의여 문제가 만약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지만, 원래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서 간다고 하면 내년에는 의대 정원도 늘어나요. 요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근데 만약에 그렇게까지 돼버린다? 내년에 정말 박 터지는 상황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정시까지 간다? 쉽지 않죠. 그러면 최대한 수시에서 무조건 승부를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라는 제 개인적인 좀 생각을 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게 되네요.
학폭 같은 경우에는 1에서 3호까지 해서 최고 15점에서 최저 5점이고 4호 이후부터는 지원이 아예 불가합니다.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이게 25 수시 모집 요강 기준으로 해서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서류형과 그리고 면접형이 있는데, 면접형 같은 경우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행계획안에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25 수시 모집 요강을 통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분명히 면접형으로 학생들을 모집을 할 겁니다. 뭐 그 부분 다시 한번 꼭 확인해 보셔야 되겠지만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 서류형 같은 경우에는 올해 기준에서 387명이었고 내년에 516명입니다. 서류 100%고, 서류평가 요소는 학업, 진로, 공동체, 학업에서 50%, 진로가 30%, 공동체가 20%로 학업 역량을 매우 많이 보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내년에도 아마 동일하지 않겠냐라 보지만 뭐 수시 모집 요강 꼭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학폭은 올해는 반영 안 했고 내년에는 정성평가로 반영을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제 면접형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48명 모집을 했어요. 많이 모집을 안 했죠. 왜냐하면 자율전공 학부로만 면접형으로 뽑았어요. 최소한 내년에도 자율전공 학부에 있는 인원들은 면접형으로 뽑지 않겠느냐. 거기서 플러스 알파가 될지는 아직은 모른다. 면접형의 요소는 1단계 서류 3배수 그리고 면접 30%로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서류평가 요소가 이 서류형하고 조금 틀려요. 학업을 무려 70% 봐요. 1단계에서 학업을, 그리고 공동체 역량을 30% 봅니다. 그러면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면접형인데 진로 역량을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도 매우 좀 재미있죠. 근데 왜 진로 역량을 안 보느냐, 이걸 왜 뺐냐? 모집 단위가 자율전공이야. 그러니까 진로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없어. 자율전공을 진로에서 어떻게 확인을 해? 처음부터 진로를 저는 자율전공입니다 얘기하는 애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율전공 학부로서 뽑을 때는 진로보다는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이런 역량을 보죠. 자기주도 학업 역량, 뭐 자기주도 역량 이런 걸 많이 보는데, 한양대 에리카는 학업 역량에 아마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학업 태도 이런데, 그래서 학업 성취도와 학업 태도라고 하는 걸 무려 70% 반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실제로 이게 올해 처음 적용이 됐기 때문에 아직 입결이 안 나왔어요. 내년에 나오잖아요. 입결을 몰라. 그러니까 실제로 어느 정도에서 정리가 될지는 내년이 돼봐야지 알기 때문에 이 면접형에 대해서는 내년에 수시 모집 요강 확인도 해야 되지만 입결을 꼭 확인해야 됩니다. 입결 기준했을 때 도대체 서류평가 요소에서 반영되는 저 학업 성취도, 학업 역량에서 어느 정도 되는 집단들이 일단은 들어왔느냐, 요거를 꼭 기억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합적 사고, 여기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기주도적 탐구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물론 이제 교과 활동도 중요하고 거기에 의사소통이라고 해서 협업 활동이나 면접 태도 요런 게 30%. 그러니까 요렇게만 봐도 한양대 에리카의 면접형이 좀 독특하죠. 다른 학교들의 면접형에 비하면 뭐 반영하는 요소들도 그렇고 이제 주로 주목해서 보려고 하는 내용도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 학폭은 정서평가인데, 그래서 일단 이제 서류평가 요소를 조금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서류평가 요소만을 정리를 해서 보면은 학업 역량에서는 학업 성취도와 태도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주목해서 보는 건 학업 태도예요. 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냐.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 주도적인 노력,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탐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느냐. 요게 한양대 에리카에서 얘기하는 학업 태도다. 그리고 진로 역량, 요거는 이제 서류형에서만 진로 역량을 봅니다.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이나 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 진로 탐색 활동, 경험. 대부분이 일반적인 내용들이 뭐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진로 탐색 활동 경험만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요런 것들이 있죠. 교과 활동 아니면 창체 활동에서 전공에 대한 관심과 탐구 노력, 요런 것들을 조금 더 잘 보여줄 필요가 있고, 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에서는 이제 과제 수행 평가 내용 같은 것도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있게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에 맞춰서 학생들이 이제 수행 평가를 할 때도 조금 더 깊이 있는 탐구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러한 좀 수행 평가를 좀 잘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공동체 역량은 기본적으로 성실성하고 소통 능력 중심이에요. 그래서 뭐 출결, 뭐 단체 활동 참여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맡은 역할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냐, 이런 게 진짜 공동체도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런 거를 다른 학교에서는 리더십이라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한양대 에리카에선 성실성이라고 표현한다. 그리고 소통 능력. 그래서 요 부분들이 들어가는데 조금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서류평가 요소에 불구하고 3학년 1학기까지만을 반영한다라고 적혀 있어요. 주로 1학년, 2학년에 기반되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해하셔도 되지 않겠느냐. 근데 그런 부분들을 뭐 얼마만큼인지 학교에서 갈라낼 거냐, 요거는 분명히 주관적인 요소들도 좀 들어갈 테니까 무조건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학교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서류평가의 요소에 대해서도 3학년 1학기까지 졸업생까지 기재했을 때 중심이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이것도 분명히 서류평가에 대한 그 변수값들이 생기죠. 왜? 졸업생들 대부분이 3학년 2학기가 거의 망가집니다. 예, 3학년 2학기 때 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할 수가 없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 수능 준비를 11월까지 일단 하고 수능이 끝나면 바로 기말고사를 봅니다. 일정 자체가 1, 2학년처럼 12월까지 가는 일정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면접이다 뭐다 계속 걸려있어. 그러다 보니까 내신 관리도 그렇고 활동이라고 하는 게 3학년 2학기 활동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는 최소한 이제 감안하는 거죠. 그러니까 니네가 원래 3학년 1학기까지 세팅하는 그 내용까지로만 해서 우리는 뭐 재학생도 그렇고 졸업생도 그냥 평가하겠다. 요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 위주에서 교과 성적 평가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교과 성적을 정량적으로 산출하거나 평가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러면 뭘 보냐? 지원 계열 및 전공과 관련된 교과목 위주로만 우린 본다. 그러니까 전 과목을 다 반영해서 보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본적인 이 교과 성적 평가가. 그리고 교내 활동 및 관련 교과 학습 과정 등의 모든 결과까지가 다 평가 대상이다. 지원 계열과 관련된 거. 그러니까 단순한 숫자뿐만 아니라 세특이나 창체에서 아니면 동아리에서 연계되어 있었던 모든 활동까지도 동의선상에서 같이 다 합산해서 판단하겠다는 거거든요. 뭐 이거를 우리가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 시켜서 판단을 하려면 실제로 이제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뭐 입학사정관님들만 알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뭐 제가 뭐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입학사정관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뭐다라고 딱 부러지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현재 얘기하는 부분으로만 우리가 본다고 하면 교과 성적에서는 일단 숫자만 보진 않는다. 뭐 요거는 정해져 있고, 그리고 숫자도 중요한 건 뭐냐? 예. 지원 계열과 관련되어 있는 숫자만 보겠다. 거기에 숫자 플러스 그렇죠. 연계 활동 다 보겠다. 예. 학생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연계되는 활동까지 갖다 다 붙여 보셔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렇죠? 네. 세특 중심으로 반영을 할 수밖에 없다. 뭐 요렇게 뭐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시 전형 기준에서는 이제 일반 전형이고요. 가군하고 나군에서만 모집을 합니다. 올해 기준에서 가군에서 463, 나군에서 322에서 총 785명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모집 수시 2월 인원이 있으니까 내년에는 가군에서 347, 나군에서 216으로 563명에서 인원이 대폭 줄지만 수시 2월 인원이 좀 늘어날 테니까 뭐 얼마만큼 늘어날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런데 아무튼 올해보다는 정시에서 모집하는 인원 숫자가 좀 많이 줄어드는 건 확실한 것 같다. 수능 100%고 각 호에 따라서 이제 감점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수능 반영 영역과 비율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때 이제 좀 가장 큰 차이점. 근데 이게 수시 모집 이게 시행계획안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 라이온스 자율전공 학부가 시행계획안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2026 때도 요게 동일하게 지금 반영을 하지 않겠냐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여기에 이 라이온스 자율전공 학부도 하나 껴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동일하고요. 이제 가산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연계열 기준에서는 과학탐구, 그리고 인문계열은 사회탐구를 주고요. 대신 자연2, 상경, 그리고 자율전공. 얘네는 일단 가산점이 없어요. 얘네는 전부 가산점이 없어요. 과탐을 보든 사탐을 보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자연2하고 상경, 예체능, 라이언스, 자율전공 학부는 요걸로만 얘기를 하면
당연히 사탐해 보는 게 훨씬 유리하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가산점 자체가 아예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중뛰게 이제 성적이 나오거나 자연계에서 그러니까 자연계에서 사탐 넣어냈는데 어중뛰게 만약 나왔다라고 했을 때는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는 고민하지 마시고 자연 2 혹은 건축이나 뭐 교통 요런 계통, 컴퓨터 학부 요런 계통 아니면은 그냥 상경 계열 지원하시는 게 유리할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특징을 보면은 일단은 국어 수학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과목은 수학입니다. 그래서 수학 중심으로 해서 일정 이상 점수가 나오면 충분히 해볼 만한 학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시행계획안에 있는 내용을 보지 마시고 실제로는 2025 수시 정시 모집 요강을 기반으로 해서 보시는 걸 더 권해드리겠습니다. 입시를 보다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편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